안녕하세요. 승상개미TV입니다. 매일 저녁 올려드리고 있죠. 다음날 좀 시장에서 관심 가져야 될 종목, 또 조금 좋은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들인데, 어디까지나 이제 개인적인 견해이고요. 또 미국 시장의 상황이라든가 간밤에 또 어째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이런 이슈로 인해서 또 이 변동이 생길 수 있어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어떤 악재가 터지면 막을 수 없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 보이는 위치, 좋은 이슈가 있는 종목들, 현재 위치라든가 거래량, 특히 거래대금의 변화가 된 종목들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매일 밤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어제 이제 토요일이니까 오늘 시장이 안 열리죠. 그래서 어제는 안 올려드렸고, 자,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또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량, 거래대금의 변화를 좀 체크하다가 이 현대코퍼레이션 좀 보게 됐어요. 근데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 주식을 보니까 한 번에 이제 대량 거래가 한번 터진 적이 있죠. 이때가 언제냐면 21년도 2월 5일달, 2월 5일인데 제가 이 첫 번째 대량 거래 터졌을 때 조심히 보라고 그랬죠. 특히 긴 꼬리 하나도 무서워하지 말고, 자, 월봉에서 보시면 높은 지점에서 긴 꼬리가 아니라 2월 달에 밑에서 긴 꼬리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반드시 주목하고 있어야 되는데, 뭔가 좋은 일이 생겼다는 얘기죠. 주봉에서도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고 일봉에서 터졌습니다. 이때 2월 5일이에요. 자, 이 대량 거래를 빼면 엄청난 거래가 대량 거래가 터진 거죠. 이럴 정도로 변화가 있었는데, 이후에 이제 가격 조정 들어왔죠. 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다시 한번 대량 거래 대금이 큰 변화가 생겼는데 무슨 일인가 있겠죠. 그게 무슨 일이나 봤더니 자, 이 국가철도공단이 우크라이나 고속철사업 MOU 체결 소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현대코퍼레이션,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기사가 몇 개 뜬 게 있는데, 자, 저런 기사하고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주식 급등을 했겠죠. 자, 급등을 했는데, 급등을 한 최초의 위치가 월봉에서 자, 엄청나게 높은 위치가 아니라, 이제 이 5개월선, 즉, 장기 추세 상승이 확증되는 5개월선을 타기 시작해서 2달간 조정,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는 지금은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왜냐면, 보통 이 주식들이 잘 올라가다가 첫 번째 잘 맞고 떨어지는 자리가 60개월 선이에요. 물론 이번 달에 60개월 선을 강하게 뚫어주고 다음 달에 60개월 선에 안착을 하면 자, 새로운 이 출발이 예상이 되죠. 보통 이 철도주들은 남북 관련주로 많이 엮여 있어요. 옛날에 대북철도 사업해가지고 막 대하TI라든가 잠깐 볼까요? 이런 대하TI 같은 게 막 엄청나게 이렇게 올라가는 월봉에서 이 월봉이에요. 하나짜리가 한 달짜리니까 세 달 내내 이렇게 급등을 한. 이게 이제 남북철도 우리나라 북한하고 왜 그때 트럼프하고 막 회담하고 그럴 때 얘기인데, 자, 이게 대북 관련 업계는 이 어쨌거나 이 철도주들 중에 현대코퍼레이션이 저런 이제 MOU 계약 관련해서 올라갔는데, 일단은 지금 쫓아가서 하는 건 조금 높아 보이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주봉에서 중요한 자리 하나 뚫어줬어요. 자, 예전에도 이거 전에 앞서서 9월 달에 대량 거래가 한 번 있었는데, 이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주식이 큰 상승을 보였다가 하락을 하면서 깊은 조정을 받았죠. 이때 이 변곡점, 즉 5주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놓은 5주 이동 평균 세단 변곡점이 있어요. 자, 이렇게가 됩니다. 여기를 이렇게 거나야, 자, 그럼 5선이 따라 올라가겠죠. 이 친구 여기 찍고 다시 돌아나가면 또 한 번 상승할 수 있어요. 가격은 13,100원대가 됩니다. 일봉에서 보면 29.84% 거의 상한가 있다 풀렸는데, 자, 꼬리 달았기 때문에 뭐 떨어질 수 있고 올라갈 수 있고 이건 모르죠. 자, 그렇지만 일봉에서도 중요한 변곡점 자리 근처 맞고 떨어졌는데, 이 자리 위에서 출발해주면 또 한번 상승이 예상되지만 밀린다고 하면, 자, 이렇게 밀렸을 때 가격대가 자, 5일선 근처, 10일선 근처 또는 20일선까지 조정권, 항상 쫓아가서 하는 것보다 주식은 이런 종목을 관중에 넣어놓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첫 번째 꼬리 달고 길게 떨어졌을 때 이 위치가 좀 낮은 위치라면 항상 관중에 넣어놓고 기다리면 자기가 알아서 다시 한번 큰 상승을 보여줍니다. 이 단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아무튼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 그렇듯이 이제 이렇게 주식이 이제 대량 거래와 거래량, 그리고 거래 대금이 변했을 때 이런 모습을 갖고 있을 때는 관중에 넣어놓고 살펴보는 게 필요한데, 똑같은 철도주인데 현대로템이 아직 안 갔어요. 자, 보시면 급등하지 않았죠? 물론, 자, 오르긴 했는데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대량 거래가 큰 게 어디 있었냐면,
21년도 1월 4일에 있었어요. 자, 이렇게가 되죠. 이렇게 조용하던 주식이 어느 순간 대량거래가 빵 들어왔는데 그게 1월 달이에요. 근데 그래 놓고 이렇게 가격 조정이 들어왔는데 하도 오래돼서 저 까먹었는데 무슨 수령기법이라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잘 모여서 이제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21선을 잘 딛고 돌아 나가주는 게 중요한데, 자, 보시면 바닥을 보면, 완바닥, 두바닥, 쓰리바닥. 그래 놓고 이평선 수렴해 놓고 올라가고 다시 21선 딱 딛고 돌아 나가고 있죠.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자리가 좋아 보여요. 자리가 좋아 보여서 21선 기준으로 자외수면도 진행 가능할 것 같고요. 월봉에서도 보면, 자,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북 관련으로 인해서 이제 이 철도주 상승할 때 같이 올라갔다가 엄청난 가격주를 거치고 드디어 옆으로 오래 가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60개선 뚫기가 어렵다고 그랬죠. 근데 이번 달에 60개선 위에 있죠. 이 얘기는 이 주식이 60개선만 깨지 않으면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혹시 모르죠. 얼마 전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모든 건 다 안 좋았는데 북한하고 이런 쪽 문제만큼은 조금 이해일치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어쨌거나 철도주도 한 번 더 좋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어쨌거나 이 5주선 중기 추세 하락이 확정된 5주선을 이탈했다가 지금 회복해 놨죠. 저번 주 돌파, 저번 주에 안착. 따라서 이 철도주에 대한 이슈만 좀 있다면 21선 깨지 않고 5일선 고점만 타고 올라가면 예전에 이렇게 한번 상승했듯이 자, 또 한번 좋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는 좀 상승했다가 이렇게 21선 다시 만나는 자리들, 자, 이런 한번 매수해주면 좋은 위치에 있을 것 같기도 한 게 이 철도주입니다. 매일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이 아직 상승 안 한 것들도 이제 있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조비 경농 이지바이오 이지홀딩스 이렇게 해죠. 지금 이제 국제곡물가 좀 보고 있는데, 이 곡물 가격 관련주로다가 이제 사료주가 먼저 사실 상한가하고 난리가 났죠. 근데 보시면 이게 이제 실시간 곡물 선물 가격인데, 잘 안 밀려요. 이 대두도 그렇고, 대두박 선물, 옥수수 가격도 그렇고, 곡물 가격이 이제 꾸준히 올라서, 아무래도 이 우성사료, 현대사료 같은 게 올랐기 때문에, 물론 꼭 곡물 가격 때문에 올랐는지, 뭐 돼지열병 때문에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움직일 때 좀 움직이는데, 이 돼지열병도 보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어요. 지금 강원서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감 멧돼지 폐사체도 발견이 됐고, 야생 멧돼지 이제 출산기가 임박하면서 이제 충청북도 돼지 방역대책 추진도 하고 하면서 이 이지바이오 같은 이런 종목들, 동물들 이제 농약 관련주들이죠. 이런 종목들하고 또 비료주들도 곡물 가격에서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한번 날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주식 차트가 중요하죠. 자리가 높은 데 있으면 의미 없으니까. 조비 경농 이지바이오 이제 홀딩스를 조비를 보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처럼 이전에 이렇게 꼬리 달고 이렇게 쭉 떨어진 거 이런 거 잘 갖고 있으라고요. 이렇게 이제 관심 있는 종목에 넣어놓으라고. 이렇게 큰 시세를 주는데 이건 우성사료도 어긋나지 않아요. 자, 보시게 되면 좀 기간이 있긴 한데 언제 튈지 몰라서 그렇지 이 긴 꼬리 달고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게 제일 긴 꼬리였겠죠. 저렇게 자, 긴 꼬리 달고 이렇게 뭐 떨어지고 괴롭히는 것 같아도 이번에 이게 큰 시세를 줬죠. 이 조비를 봐도 마찬가지죠. 이 긴 꼬리 달고 어디서 많이 본 차트죠. 이게 보면 우성사료 뭐 똑같이 움직이는 아니지만 우성사료 이때 긴 꼬리나 이때 모습이나 자, 지금 조비의 자, 이 모습이나 뭐 변할 게 없죠. 그래서 좀 참고 기다리면 한번 크게 슈팅을 줄 것 같은데 이슈도 살아있고 조비도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경농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농도 보시면 좀 뒤늦게 출발하긴 했는데 이때가 이제 2월 23일인데 이게 긴꼬리라고 떨어졌는데 그 이후로 지금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있어요. 뭐 하루 음봉 양봉 그리긴 하지만 잘 살아있는데 이 추세 확증을 보통 주봉에서 하시면 5주선 이탈할 때는 이게 추세 우하향을 무너질 수 있는데 자, 5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추세가 우상향으로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한번 급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월봉의 현주가의 위치도 엄청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종목이 언제 한번 튈 것 같아서 이 종목도 좋아 보이는데 뭐 우리가 제 개인적인 견해고요. 상당히 상황이나 이런 건 실질적으로 좋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어요. 이렇게 대량 거래가 한번 터진 종목은 꼬리를 달았거나 어쨌거나 이 꼬리가 월봉에서 높은 지점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이지바이오는 이제 보시면
월봉에서 좀 높아요. 높긴 한데, 지금 좀 높은데, 주봉의 위치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보시면 잘 수렴하고 옆으로 돌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5선도 역시 돌파해놨고 10조선까지 깔끔하게 돌파해놨죠. 이렇게 일봉을 보시면 이때 이제 큰 상승이 있었고 그리고 자 바닥을 잘 그리고 있죠. 일봉에서 이렇게 이제 여기서 한번 이제 눌림목 쳤는데 21선까지 눌림목 쳤다 돌아나갈 때 한번 매수해보는 게 어떤가 싶어요. 딱 하나 이제 조비 경로에 비해서 조금 불편한 거는 월봉에서 높은 게 조금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뭐 1순위는 아닌데 21선만 잘 찍고 돌아나가면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월봉에서 좀 높은 게 좀 불안하면 이지홀딩스를 좀 보시면 돼요. 이지홀딩스 이제 월봉에서 높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제 급등할 수 있는데 이지바이오랑 같이 움직이죠. 움직이면 똑같이 자, 이지홀딩스도 일봉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21선까지 무너졌는데 21선 잘 딛고 돌아나갈 때가 자, 중요한 매수 타이밍 같아. 이렇게 크게 거래량 들어온 거 이렇게 조용하던 종목이 바닥의 위치는 월봉에서 확인해야 되죠. 이런 데서 일봉이 낮다고 바닥은 아니죠. 월봉에서 낮았을 때 바닥 여기서 21선 딛고 돌아나가면 자 우상사료 같은 것도 보시면 예전에 이렇게 긴 꼬리 달고 이렇게 그랬을 때도 21선 근처까지 한번 밀렸다가 이렇게 며칠 있다 급등하는 이 차트들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좀 시간은 걸려도 한번 꼭 좋은 모습 보여줄 것 같이 차트가 이쁜 모습인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월봉, 일봉에서 이렇게 우상향을 잘 유지하고 있는 추세라 언제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지홀딩스까지도 한번 관심을 갖고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철강 관련주인데요. 문배철강, 한일철강, 삼일철강이던데 이 철강 관련주가 이제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인해서 사실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이제 수혜를 볼 수 있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조금 엇갈린 반응들을 보여서 계속 보던 종목이니까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번 주 시장이 좀 안 좋아지면서 코스피 시장이 좀 안 좋았죠. 그러면서 문배철강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 자 2.30% 밀렸습니다. 좀 더 밀릴 수 있죠. 좀 더 밀릴 수 있을 때 자 21선 근처 깨지 않는 게 중요해요. 21선 깨면 일단 손절하셔야 되고요. 21선만 깨지 않으면 돌아나갈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 즉 금리를 자꾸 잡으면 자 원자재 관련주도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무너질 수 있어서 좀 신경 써서 봐야 되는데 자 어쨌거나 자리는 좋기 때문에 21선 근처만 깨지 않으면 좋아 보입니다. 주봉에서도 역시나 5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고요. 또 5선하고 10선 자리에 가깝기 때문에 10선까지 밀려도 크게 괜찮을 것 같아요. 금리 문제가 있긴 한데 월봉에서도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일봉에서 일단은 21선 기준으로 잘 대응해 보면 또 한번 좋은 모습 보여줄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모든 판단이 틀려서 21선 깨면은 그때는 일단 손절하고 다시 한번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이 이제 이 한일철강인데요. 보시면 일봉에서 추세 잘 유지하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5일선 한번 이탈하지 않고 잘 유지하고 있고 주봉에서도 역시 5일선에서 탄탄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직 추세가 잘 살아있어요. 월봉에서도 이제 60개월선 잘 디디고 돌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순간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을 좋은 차트인데 일단 일봉에서 5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자 5일선 기준으로 그냥 끌고 가셔도 되고요. 5일선 깨면 11선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한번 대응하겠지만 5일선 깨지 않는 한 이렇게 예전에 며칠이냐면 이게 2월 26일에 대량 거래가 한번 시연됐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돈 들어온 세력분들이 월봉에서 높은 데 털고 나간 게 아닌 이상 다시 한번 자 급등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흐름이 좋은 게 이제 삼면철강이죠. 삼면철강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한일철강하고 똑같아요. 60개월 선 위에서 월봉을 보면 이제 월봉이죠. 60개월 선 위에서 이렇게 잘 돌아 나가고 있고 주봉에서도 추세를 제일 잘 유지하고 있어요. 상승 추세를. 그래서 이렇게 5일선에서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일봉에서 예전에 이 두 방이 터졌어요. 조용하던 거래량 거래대 급속에서 특이하게 두 방이 빵 터졌는데 이거를 이 꼬리 부분을 한 번에 이제 안 가고 야금야금 잡아먹고 올라가고 있어요. 좀 편하게 한 방에 가져까지. 그럼 차익 실현 편하게 하는데 자 어쨌거나 5일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5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5일선 타고 계속 올라가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고 이러다가 또 빵 때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 철강주 삼형제는 조금 관심 있게 갖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인데 제법 한 번씩 시세를 준 종목들이 있는데 아직 시세를 안 줄 종목들이 있는데 좀 주지 아직도 안 주고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아직 뭐 이슈가 크게 없어졌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하루 이틀, 한 시간 전 뭐 이런 기사들인데, 뭐, 메타버스도 접목해서 이렇게 한다. 뭐, 30년 전 메타버스의 재탄생, 거품 아닌 현실 이유라든 등, 뭐, 메타버스가 뭐길래, 이거 물어본 건데, 자, 메타버스가 뭐,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한 이슈나 이런 게 계속 강하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지 않을 이런 이슈 같긴 한데, 일단 관련주 중에 한빛소프트를 보면, 예전에 그 선입 시스템이 대장됐는데 너무 높아서, 일단 살짝 조정은 받고 있죠. 또 올라오기도 많이 올라왔어요. 이때가 벌써 30%뭐 이렇게 거의 더블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그냥 한빛소프트는 참고 정도 하는 게 좋고요. 리툴이나 이런 걸 보고 있는데, 아직은 안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 지수가 조정받으면서 같이 조정받고 있는데, 리툴이 월봉에서 이렇게 낮기 때문에 위치가, 한번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주봉에서, 자, 우선까지 밀릴 것 같은데, 우선까지 밀려 좀 땡기고요. 21선 다시 찍고 돌아 나갈 때 중요한 또 매수 타이밍이 돼서, 일단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 매수 매도 진행을 한번 했었는데, 이 고점을 저 같은 경우는 고점을 두 번, 세 번 못 뚫으면 일단 매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고점 두 번, 세 번 못 뚫으면 잘 못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세력들이 개인들한테 좀 괘씸한가 봐요, 이게. 자꾸 개인들이 붙네, 안 파네, 그러니까 한번 확 밉니다. 그럴 때 20일 찍고 돌아 나가면 20일 전 근처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깨면 뭐 손절하면 되니까 20일 선까지 기다렸다가 자,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트원도 잠깐 핫했다가 잠깐 살짝 밀렸죠? 이게 저번 영상 찍을 때 그려드린 건데 이 자리 밑으로만 떨어지지만 않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딱 꼬리가 여기 들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요 이 지지선들 이 자리까지 밀릴 수 있긴 하지만 이 자리 밑으로 밀리지 않는 게 중요한데 밀려도 결국 21선이 따라 올라가서 21선만 잘 지켜주고 돌아나가면 자 좋은 모습 예상되죠. 월봉에서 예전에 이 작은 건 아니죠. 어쨌거나 이때는 변곡점 돌파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밑으로 밀리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주봉에서 역시 5선 잘 지키고 있는데 저번 주 5주 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한 주 조정받고 다음 주에도 5선까지 밀렸다가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5주선 자리가 아마 21선 근처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수연 직구 달 돌아 나갈 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아 보여요. 덱스터를 보고 있는데 이 덱스터도 괜찮죠? 자, 덱스터를 보시면 이렇게 조용하던 종목이 언제부턴가 이렇게 예전에 그게 뭐 핫한 종목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몇 달간이냐면 이게 작년 9월 달부터 작년 12월 달까지 굉장히 이렇게 조용했었어요. 주식이.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대량 거래 들어오고 평균 거래량이 이때 비해 훨씬 커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뭔가 쓸데없이 관심을 받고 있죠. 자, 월봉에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높은 위치가 아닌데 단지 60개월 선, 그러니까 주식은 제가 60개월 선에 대한 부담이 좀 있다고 그랬죠. 항상 60개월 선만 자꾸 떨어지고 돌파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돼요. 60개월 선 돌파하려다 지금 저항을 맞은 건데, 주봉에서 다행히 저번 주 5선 이해 끝났기 때문에 5선만 깨지 않고 돌아 나가주면, 자,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서, 자, 5주선을 보고 있는데, 5주선 근처가 아마 21선 근처가 될 거예요. 그래서 21선 근처에서 매수해주면, 자, 이렇게 한번 다시 이날 11%, 이날 뭐 9%, 20%, 이날까지 하면 거의 30%, 거의 한 방에 못 갔다 뿐이지, 거의 상한가 수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렇게 좋은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덱스터, 다른 것보다 일단 덱스터나 미투, 뭐 이쪽으로 좀 관심 가져보면 어떨까. 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다음에 살펴볼 게 이제 에어부산, 이 항공주들 다른 게 어째 많이 올라갔는데, 에어부산이 이렇게 뭐 크게 날아간다거나 아직 이런 건 아니죠.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일단은 잔잔하게 중요한 자리 잘 지키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하다 언제 이제 튀어도 이상하지 않은데, 자, 이렇게 보시면 작은 매물대들이 있죠. 이 거래량이 별로 좀 미비했던, 자, 이때 지역이 있는데, 요 공간을 깔끔하게 자, 보내놨죠. 나 이 밑으로 안 갈 거야, 이제. 거래량 없어도 안 내려가고 싶어 하면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요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으면 이 친구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올라가다가도 언제든 깨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 자리에 깨거나 지겨우면, 사실 손절이라는 게 이제 가격에 대한 손절도 있지만, 이 기간에 대한 손절도 있어요. 기간 너무 기네. 그러면 나 3일 보고 가기로 했는데, 팔면 그만입니다. 근데 그게 날아가도 안아까지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월봉에서 엄청난 오랫동안 이 바닥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예전에 그 11월 달 날아갔던 것들 한번 좋은 모습 보여줄 것 같은데 아직은 이게 좋은 모습이 없어서 그렇지만 위치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주봉에서도 5주선 이렇게 안팎으로 회복해줬죠.
그러니까 이제 상승 추세로 들어가는 초입 부분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잘 괜찮으면 뭐 좋은 모습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박스권 이렇게 잘 있다가 한번 순간 확 급등해 버리기 때문에 에어부산도 탄력 받으면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어요. 자, 다음이 이제 이 백신 여권 관련인데요. 이 케어랩스, 아이크래프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이크래프트는 벌써 너무 핫했죠. 거의 한 100% 올라왔을걸요. 영상 찍은 다음에 이게 원래 이날 영상을 찍어서 이때 좀 좋은 자리에서 천천히 갔으면 살 수 있었는데 이게 17% 갭되어 쓰는 간바람 못 샀더니 뭐 계속 올라갔습니다. 하다가 지금 단일가 걸렸죠? 예, 단일가 걸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관심 바뀐데 그래서 이제 케어랩스를 보고 있는데 케어랩스가 이 금요일장이 많이 흔들었어요. 그 말씀드렸듯이 이 정고점에서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 못 올라가면 이게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 세력들이 물량 안 나오네 일단 팔아봐 그러면서 이제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못 들다가도 뭔 일이 있냐면 자 하나, 둘 이렇게 못 들다가 갑자기 이렇게 3%씩 쭉 밀어버려요. 그래놓고 20원 되고 그냥 날아가죠. 자 그래서 케어랩스를 관중에서 버리면 안 돼요. 이때 물론 12,000원대에서 자꾸 보면 12,000원대만 가면 물량이 엄청 쌓여 있어요. 왼쪽에 많이 쌓여 있고 자 개인들 물량도 잘 안 나오고 하니까 순간 쭉 밀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 만약에 11선 잘 지켜주거나 또 21선까지 살짝 밀어주면 이 근처에서 매수. 왜 그러냐면 자 월봉에서 보시면 아직 자 마진폭이 있다고 그랬죠. 먹을폭. 자 이전 고점이 14,000원까지는 보이긴 하는데 월봉에서 높은 위치도 아니고 이제 추세를 들어서 잘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 가져주셔야 되고요. 주봉에서 이렇게 전고점을 저번 주에도 못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좀 이제 쉬었다 가지 않을까 했는데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변곡 좀 뚫어놓은 자리가 하나 있는데 이 자리가 아마 다음 주 오수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자리까지 밀려주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요. 만약에 일봉에서라도 11선이나 21선 안 깨고 이 근처에 돌아 나간다거나 이쪽에 돌아 나간다고 그러면 좀 분할 매수를 통해서 계속 관심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백신 여권도 보시면 꾸준히 이슈가 돼요. 뭐 이렇게 보면 뭐 백신 휴가 도입, 실무의 백신 여권도 논의 중 이렇게 계속 백신 여권 들고 자유롭게 여행 뭐 계속 이렇게 백신 여권 뭐 이렇게 계속 백신 여권 출시 예정 블록체인 자 이런 거 관련해서라도 계속 이렇게 지금 이슈가 되죠. 내일 새벽에 이 블록체인 관련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백신 여권하고 또 밀접한 게 이 블록체인이죠. 물론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관련해서도 중요하지만 백신 여권 같은 것도 QR코드로 만들어서 이제 개인정보 같은 게 많이 담기기 때문에 당연히 이 블록체인도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서 오늘 한 영상에 다 못 담으니까 내일 새벽에 또 올려드릴 거니까 내일 새벽엔 백신 여권 뭐 이런 거 관련 위주로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부지런하신 분들은 출근하시면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케어랩스도 꾸준히 관심 가질 필요가 있고요. 자, 히터류 관련주는 아까 제가 따로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렸죠? 이 미중고위급 좀 회담 잘 안 된다고. 이게 보시면 사실 겉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친하다고 해도 각국 자국의 이익에선 양보가 없죠. 중국이 자꾸 히터류 갖다 무기하고 그러니까 이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그러면 우리도 따로 구하자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행정명령에 서명도 했고 히터류 관련주들 아까 영상 찍어드렸었는데 대표적으로 유니온을 보면 이게 이제 월봉 차트를 보면 월봉에 대한 부담이 좀 있어요. 이 친구가 월봉이 11,000원대인데 물론 11,000원만 가도 지금 자리에 상한가는 돼요. 이 전고점까지 한번 찍고 오고 할 것 같은데 아직 못 가고 있죠. 한번 찍고 오고 올 것 같아요. 주봉에서 일단 중요한 변곡점 자리는 다 뚫어놨어요. 저부터 종가상. 이 얘기는 내일 일봉에서 출발할 때 전일의 종가 9,450원 위에서 출발해서 9,45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한 번 더 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유니온 대표적으로 유니온 머티리얼 뭐 이렇게 있죠. 유니온 머티리얼이 좀 낮은 위치라 유니온 머티리얼 좀 가격적으로는 안전하고요. 티플렉스도 역시 일봉에서 보면 월봉에서 보면 좀 높은 위치이긴 한데 자 일봉에서 보면 좀 매수할 만한 매력은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좀 다 알려진 이슈가 몇 번 나온 거기 때문에 자 조금 조심해서 할 접근이 있는데 사실 세노텍이 월봉에서 위치도 낮고 주봉에서도 낮고 자 일봉에서 가장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만약에 높게 출발만 안 하면 세노텍이 가장 매력적이지 않나 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 좀 내일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들 알아봤고요. 새벽에 또 이 시간에 다 못다한 얘기, 못다한 종목들을 한 번 더 올려드릴 거니까 매일 5시에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무 때가 편하실 때 출근하시면서
좀 집에서 일찍 일어나시면 장전에 이것저것 챙겨볼 때 참고 당원 챙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